자, 지금 부동산 폭락이요. 처음에는 싶었는데 이제 거의 폭락 수준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마 요 근래에 이렇게 빠른 폭락 속도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 오늘도 보면 서울 14개구에 일제히 하락했다. 강남구 3주째 하락폭 커졌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은 이제 조사로도 부동산 폭락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연끌 했다라는 친구들이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까지 꺾이고 강남 부촌들 아파트 가격까지 전부 꺾이면서 서울 강북 변두리와 일부 변두리 일대는 반값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벌써요. 자, 정부가 제가 3부에서 이제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일부를 터주기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상황이 전개되는 속에서 지금 이 강북의 일부 지역에는 4억대 아파트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제 이제 국민의 자산에 대한 지금 가구의 경제 상황에 대한 통계청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나왔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빈부 격차가 줄었다라는 희한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부동산이 올해 처음에는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장기간 올라가다가 지금 11월 달부터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가구당 순자산이 5억 2,727만으로 마이너스 3.7%가 줄었습니다. 이전에는 5억 4,772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빚은 어떻게 됐느냐? 고금리 속에 빚은 늘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0.2가 늘어서 9,186만 원이라고 합니다. 가구당요. 그 다음에 이제 비소비 지출도 늘어가지고 세금이나 이자가 8.1%나 늘어서 1,28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가구당 순자산 급감은 마이너스 4.5%. 그래서 작년에 가구당 순자산이 그러니까 총자산에다가 가구당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인데 지금 작년에는 4억 5,602만 원인데 올해는 4억 3,54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집값은 떨어져서 자산은 줄고 자, 빚은 늘고 세금이나 이자 같은 비소비 지출도 늘어나고 순자산은 급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 사람의 삶이 팍팍해졌다. 그런데 부자일수록 집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지금 자산 격차가 좀 축소된 느낌이 있다 이런 거예요.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가구당 평균 자산이 감소한 것은 2012년 이 통계가 작성된 이래 지금 처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최근에 집값 하락이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11년 만에 처음 이 통계가 생긴 이래 가구당 이 자산이 감소한 게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자인 것 같아도 이런 거 따져보면 별로 부자가 없죠. 빚이 1억 가까이 되고 가구당 그리고 순자산은 4억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앞으로 부동산이 이제 본격 하락이 진행될 건데 이번에 올해 조사에서 잡힌 내용은 일부 하락이 지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 근래의 하락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하락이 지금 다 반영이 되면 내년에는 아마 국민들 자산이 4억이 아니라 3억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클 거라고 봐요. 집집마다 지금 가만히 앉아서 2,100만 원쯤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60세 이상의 부채가 심상찮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자, 올해 60세 이상의 부채가 6,0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가 늘었고요. 고령층이 포함된 소력 1분위가 부채가 고령층이 다수 포진된 소득 1분위 가장 못 사는 사람들 부채가 22.7%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 비중이 큰 고령층들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부동산 자산 가치가 줄어들 때 타격을 집중적으로
입을 거다. 60세 이상의 실물자산 비중이 82%란 거예요. 그래서 60세 이상은 82%가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타격이 지금 될 거다. 젊은 사람들이 영끌한데도 젊은 사람들의 이 자산 중 부동산 보유액은 60.3%밖에 안 된대요. 39세 이하가. 그러니까 한국의 60세 이상이 얼마나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 지금 부동산 가치가 얼마나 더 내려갈까라고 지금 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아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상승한 부분의 가치를 다 반납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더블 이상 뛰었죠. 2배하고도 조금 더 뛰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2016년쯤에 한 6억 안 하던 아파트가 기본 12억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되돌아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경기 침체가 지금 같이 몰아닥칠 경우 그때 상황보다도 더 나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점이 끝이 나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애물 덩어리가 되는 타이밍이 지금 오고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자, 부채로 보면 40대 자영업자가 빚이 1.2억으로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활동을 해야 될 40대나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간다라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자, 부동산이 하락하니까 전부가 가난해지고 이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고령층들이 집중 타격을 입게 생겼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